안녕하세요. 저희는 넘파이에 있는 튜토리얼 중에서 이 손글씨 이미지를 분류해 볼 수 있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딥러닝 예제를 한번 직접 넘파이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게 되는지 이 실습 예제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이 ipy.mb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실습 자료를 그대로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서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구글 콜앱에서도 이 경로를 열어서 실습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로컬에서 한번 이 실습 자료를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딥러닝에 있는 이제 간단한 신경망을 구성해 보는 예제예요. 그래서 이미지, 숫자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부 노드는 이제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을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 오브 아웃풋을 이제 구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예측값을 구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예측값을 구하게 되면은 실제 값하고 예측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MSE 실습을 통해서 구해봤었던 그런 이제 민스퀘어 에러라든지 어큐러시라든지 이런 이제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맞는 이제 측정 공식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로스 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손실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값을 업데이트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고 다시 학습을 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을 저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와 내용은 브로킹 딥러닝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그 브로킹 딥러닝에서 이제 저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번역서가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브로킹 딥러닝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넘파이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을 구현해 보는 거를 조금 더 나는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예제를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글씨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를 해줄 때는 우리가 뭐 이미지에 보면은 이제 0에서부터 255까지 이제 색깔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값들이 있는데, 그 색을 표현하기 위한 값들을 우리가 뭐 255로 나누어서 이제 노멀라이즈 정규화 해준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해 보는데, 넘파이를 통해서 이제 스크래치 밑바닥부터 구현을 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부터 불러와야 될 텐데, 제가 미리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넘파이 튜토리얼에 있는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이 예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손글씨 이미지를 분류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데이터 소스를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이 딕셔너리 형태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쓰겠다.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아직 데이터를 불러온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요런 이제 파일명으로 되어 있다. 이 파일명을 트레인 세트로 쓸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는 이 파일을 테스트 이미지로 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정답 값은 요 파일들이다 라고 이제 미리 딕셔너리에 정의를 해준 거예요. 아직 데이터를 받아온 거는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헤더하고 이제 리퀘스트 옵션을 지정을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냐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은 이 얀루쿤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온 거기 때문이에요. 이 얀루쿤 웹사이트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해 준 그 데이터셋을 여기 링크에서 직접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받아오기 위해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페이지, URL 페이지로 가서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올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파일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이제 파일이 없을 때만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특정 폴더에다가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저는 언더바 데이터라는 이제 폴더에 다운로드 받게 여기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경로를 저는 바꿔 주었는데요. 이 같은 경로, 실습을 하고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같은 경로에다가 이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했어요. 만약에 이제 실습 예제 그대로 실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실습하고 있는 폴더 하나 위쪽에 이 데이터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된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경로를 바꿔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하고 슬래시 하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지우고, 저는 이 실습 자료가 있는 이 ipy.mb 노트북 파일이 있는 같은 경로에 데이터 폴더에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다운로드 받았다면은 이제 새로 불러오진 않아요.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은 오픈해서 이제 열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셋을 받아와서 이 데이터셋들을 이 변수에다가 담아주게 돼요. 그럼 이제 x 언더바 트레인, y 언더바 트레인, x 언더바 테스트, y 언더바 테스트 의 데이터를 mnist 데이터셋이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값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각각의 변수에다가 맞게 넣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보도록 할 텐데, 이 mnist 데이터셋은 6대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트레인 세트가 6만 개, 테스트 세트가 10,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10,000개씩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6만 개와 10,000개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쉐이프와 레이블 데이터, 정답 값의 이제 크기를 보게 되면은 문제와 정답의 크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문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행렬 형태로 되어 있고, 정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디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매플랄립을 불러와서 실제로 어떤 이미지, 손글씨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x 언더바 트레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행렬 형태로 되어 있죠. 위에서 찍어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x 언더바 트레인의 쉐이프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행과 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하나만 가져오고 싶어요. 위에서 이제 맨 마지막 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0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0번째 이미지의 쉐이프 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784 원디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원디 어레이 형태를 리쉐이프를 해 주었어요. 정방 행렬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정방 행렬로 만들어 주는 값은 우리가 이 쉐이프 값에서 0번째 거 하게 되면 이 쉐이프 값만 갖고 오게 되죠. 근데 이 쉐이프 값에서 np의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방 행렬을 만들어 줄 때 이제 몇 바이 몇으로 만들어 줘야 될지에 대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로 만들어 줬죠. 그래서 이 값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784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0번째 이미지, 여기 위에서 예제에서는 마지막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리쉐이프를 해줬지만 0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리쉐이프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쉐이프를 할 때 우리가 계산했었던 값, 이거 제곱을 지우고 보게 되면 28 28이죠. 28 28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방 행렬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 다음에 plt.ym show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시각화해 주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이제 숫자 5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이제 차원이 3개가 아니라 1개로 되어 있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cmap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cmap에다가 그레이
로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흑백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숫자 5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숫자 5가 이제 레이블 값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지 y_train 하게 되면 이제 레이블 값들이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5, 마지막 거는 8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었던 이 숫자는 이제 8이라는 이미지다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이제 5개를 가져와서 이제 보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NP의 랜덤에서 디폴트 RNG를 통해서 이 seed 값을 고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5개의 숫자를 임의로 이제 출력을 해주도록 했는데, 우리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3, 8, 9, 6, 5라는 이제 숫자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랜덤 값을 가지고 와서 이 랜덤에서 이제 초이스해서 랜덤하게 5개 값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시드 값이 똑같으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가져오는 값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제에서도 보는 값하고 실제로 실행해 봤을 때의 값도 같은 값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엠니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트레인 세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봤죠. 그래서 y_train에 같은 인덱스 값을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인덱스에 8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프리프로세싱 전 처리를 해주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데이터의 이제 타입을 보게 되면은 이제 int 타입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6만 개하고 10,000개의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실습에서는 1,000개, 1,000개만 사용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데이터 셋으로 일부 데이터 셋만 사용해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딥러닝 모델을 돌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0번부터 이제 1000번까지 해서 이제 1000개의 데이터 셋만 가져오도록 하고, 테스트도 1000개까지만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5로 나눠서 이제 노멀라이즈 해주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트레인 이미지의 D 타입하고 테스트 이미지의 D 타입을 출력해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인트 타입으로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255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롯 타입으로 데이터가 들어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y_train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정답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값이기 때문에 그냥 int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답값을 우리가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값의 이제 타입을 바꿔줄 텐데, 왜 이렇게 바꿔주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10개가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이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뭐 1이다, 2다, 3이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측을 했을 때 각각의 0부터 9까지의 이제 확률을 구해주게 돼요. 그럼 그 확률을 구해 주었을 때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게 그 클래스에 해당 값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 1, 2, 3, 4, 5 만약에 이렇게 인코딩이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5번째의 값이 가장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 값은 5를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0의 가장 큰 값이 들어있고,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1의 가장 큰 값이 들어있게 한다. 근데 정답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정답값을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을. 그래서 하나만 핫하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이다. 한 개만 1이고 나머지 값은 다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핫 인코딩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트레인 레이블이 10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트레인 레이블도 여기 쉐이프 값을 찍어 보게 되면은 1000개에서 10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줬다. 그래서 전부 다 넣은 게 아니라 이제 1000개만 넣어서 이제 디멘전을 10개로 해서 이 원핫 인코딩 형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레이블에서 0번째 값,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0번째 값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있었던 숫자가 5였잖아요.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값만 1이고 나머지 값들은 다 0이다. 그래서 하나만 핫하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이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 레이블에서 가장 마지막 값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값은 -1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1000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0개에 해당되는 마지막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0,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갖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1000개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원핫 인코딩 형태로 만들어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 형태로 만들어서 봤더니 이 레이블 값의 데이터 타입이 플롯 타입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트레이닝 레이블 0, 1, 2에 해당되는 값을 봤더니 가장 첫 번째 있는 값은 5, 그 다음 값은 0, 그 다음에 값은 4 이렇게 들어있고, y 언더바 트레인 값을 직접 불러와서 봤더니 5, 0, 4가 들어있다.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값만 1, 0에 해당되는 값만 1, 4에 해당되는 값만 1로 원핫 인코딩을 해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딥러닝 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밑바닥부터 넘파이를 통해서 이 모델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델을 구현해 보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